지지난주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그죠? 예. 제가 누굽니까? 야바이라고 했죠. 야바이꾼. 야바이꾼이잖아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죠? 저 친구 돈 많이 벌었어요. 자,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제가 뭐라고 썼어요? B2입니다. B2. B2 과열. 폭탄 터졌다. 예. 신문 헤드라인 뉴스를 보면요. 하루에 600억 주식 강제 매도. 반대 매매 역대 최대. 대한민국 주식 역사상 역대 최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사건 터지고 나서요. SC 사태 터지고 나서 지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차트 보면서 이러면 반대 매매 나온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 2차 전지 쪽에 예, 배터리 관련주 종목산 사서 조정줘서 추가 신용으로 매수한 우리 MZ세대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면 이제 반대 매매 나오면 되게 고통스러울 거라고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게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실게요. 자, 이게 뭡니까? 좌절입니다. 좌절. 예, 좌절. 그렇죠.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빠질 때, 그죠? 아시죠? 6개. 되게 8개인데, 집중적으로 이제 4일 연속 막 하한가 이제 떨어지면서, 그죠? 그런데요, 이렇게 6개의 종목이 주가가요, 하한가를 맞더라도요, 첫날은 음봉을 살짝 비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요, 바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시가총액의 6개 종목이 얼마나 크게 차지한다고 이렇게 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빠질 때 이게 명분이 되는 거예요. 명분이 돼서 뭐가 같이 빠진 거예요? 기존에 여러분들 그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같이 거래량 없이 빠져버린 거죠. 같이. 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같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이때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 정말 힘들다. 정말 힘들다. 특히 그 MZ세대나 동학개미, 주린이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다. 오죽하면 그렇게 예, 그 신용으로 비트내서 물타기해서 반등 주면 나오려고 지금 애를 쓰고 계신 건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날짜를 가만히 보여야 될 게요. 이게요. 4월 26일입니다. 4월 26일. 여기다 크게 쓸게요. 26일이에요. 한번 여러분들도 달력을 보시면요. 26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그런데 26일이고요. 26일이고 26일 그리고 26, 27, 28 이게 28일이에요. 그리고요. 29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30일은 일요일이었어요. 그리고 5월 1일은 무슨 날이었어요? 노동절 날이었죠. 그죠? 노동절 날. 요가 28일이고 그러면 요가 5월 2일이 되겠고요. 그죠? 5월 2일 그리고 이게 5월 3일이 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 드려야 되냐면 이때가 351억 원. 이때가요. 반대 매매가 351억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요. 지금 이 자리 보이시죠? 이 자리? 이 자리가요. 정확하게는 597억 뭐 1,900만 원 이렇게 되는데요. 그냥 예. 그 경제 뉴스에서 600억 그러니까 저도 600억이라고 그럴게요. 주식이 강제 매도가 됐습니다. 자, 지금 대주거래가 아직까지도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이제 600억, 막 700억 계속 반대 매매 나올 가능성은 되게 많은 거죠. 그죠? 지금요. 이 사항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게 지금 4월이거든요. 4월입니다. 4월이에요. 4월. 4월 이때요. 4월 달에 이때 반대 매매가 얼마씩 나오냐면요. 100억씩 나왔어요. 하루에. 100억씩 나왔어요. 100억씩 나올 때 이거요. 증권방송이나 이 경제TV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거 심각하다고 그랬어요. 심각하다. 자, 하루에 반대 매매가 100억씩 나오면요. 심각한 거죠.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20일이니까 2천억이죠. 이런 경우도 없어요. 사실. 이거 보기 드문 현상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루에 4월 중순경에 하루에 100억씩 반대 매매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차트 보세요. 이상 없죠? 반대 매매 나오는데 100억씩 나오는데 이상 없죠? 잘 보세요. 그러면요. 원래는 반대 매매가 한 달에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 한 달. 예? 1개월에 반대 매매 아무리 많이 나와야 한 180억? 한 200억?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에. 근데 이때 4월 중순경부터 반대 매매가 100억씩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하게 저는 받아들였는데 갑자기 일이 터진 겁니다. 그죠? 1, 2, 3, 4 이렇게 터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터졌을 때 이거는 또 하나의 또 어떤 작전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도 반대 매매가 100억씩 나오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다고요. 갑자기 그저 어떤 그 여러분들 아시는 6개 종목에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다른 종목도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같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양복 만들고요. 그리고 바로 올라갔어야지. 이런 현상은 발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늘 말씀드리지만 뭐죠? CFD라고 CFD. CFD는요. 누가 매도를 때리는지, 누가 매수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 CFD로 인해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무려 우리나라 주식 역사상 이렇게 하루에 600억 가까이 반대 매매가 나오는 경우는 처음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는요, 정말 심각한 겁니다. 뭐로 인한 거요? 바로 그 사건이죠. LG 사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자, 아시아 시장 전체로 보면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만 이렇게 차트가 엉망진창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대충 계산하면 한 3주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3주째. 왜 3주째? 3주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정,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이제 세웠죠. 그래서 좀 어떤 그 작전 세력들, 내부에 있는 사람, 내부 고발자의 어떤 포상금을 올리는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절대로 그 사람들 안 합니다. 그런 거 없고요. 어쨌든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에 이제 그 아시죠, 그죠? 모 경제 TV에서 아싸 땡땡땡 전문가가 비상장 주식 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켰죠. 그래서 청담동 뭐 주식 부자 뭐 이래서 그 친구 좀 시끄러웠죠. 얼마 받았어요? 3년 6개월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주소도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주소도 2008년도에 루보 사건이 있어요. 루보는요, 지금 최근에 일어났던 뭐 홀딩스 이런 거하고 좀 달라요. 거기도 똑같았어요. 그 다단계에서 계좌 인감도장 다 받았어요. 다 받아서 절대 못 팔게 막았거든요. 그리고 계속 자기들끼리 통정매매해서 엄청나게 끌어올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루브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면 그게 이제 주수도라고 하는 이 다단계 수장이 이제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엄청난 한 종목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신용으로 샀어요, 이것도. 그래서 막 그냥 그때는 이제 상한가 한가가 15% 했으니까 아침에 눈만 뜨면 하한가 보세요. 뭐 한 열 며칠을 그냥 계속 하한가했어요. 그래서 이제 증권회사에서는 신용을 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큰일 났죠, 그죠? 그래서 뭐 긴급 사당단 회의도 열고 했었던 그때 그 사건인데,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친구가 처벌을 받는데 몇 년 받은 줄 아세요? 6년 받았어요. 6년. 메이도프라는 친구가 있어요. 2008년도에. 메이도프라고 미국의 나스닥 증권거래소 회장을 역임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애널리스트로 유명했어요. 친구는 아니죠. 나이가 이제 70이 된 건데, 원래 이 친구 젊었을 때 은행원이었어요. 은행원인데 그 은행 그 주인이, 은행 사장이 고객들 돈 받아갖고 이제 도망간 거예요. 이자 많이 준다고. 그래서 돈 받아갖고 도망간 거 보고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이 이제 열심히 애널리스트 생활하고 그렇게 했어요. 메디도프라고. 그래서 그때는 그 친구는 그냥 잘 했어요. 다른 은행에서 뭐 예를 들어 예금이자 4%다 그럼 자기는 6% 이렇게밖에 안 줬어요. 뭐 지금 뭐 그 아시죠? 테라 루나처럼 뭐 매매 거래하지 않고 그냥 통장에다 넣어놓으면 뭐 1년에 뭐 한 20% 수익을 줄게 뭐 이런 다단계가 아니고, 그 친구는 그렇게 많이 그죠? 크게 하진 않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적정한 그 예금 그 이자를 주려면요, 어떤 그 예대마저니까 대출 쪽에서 어떤 수입 그 정도 예금을 이자를 그렇게 많이 줄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대출 쪽에 상품 만들어서 어떤 수익을 구현해야 되는데 없었어요. 그냥 밑돌게서 윗돌게는 그런 방식으로 했었죠. 그때 이 친구 메이도프도 원래 걸리는 건 아니었었는데 2008년이잖아요. 2008년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금융위기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이제 돈 넣었던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뱅크런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걸렸던 거죠. 그래서 지금 시세로 따지면 한 85조 정도 됩니다. 자, 이번 SG 사태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응?
그지? 1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 썼습니까? 이거 저거 썼잖아요. 레버리지 썼으니까 이것도 몇십조 되겠죠? 피해액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85조였어요. 그때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70 넘어서 몇 년형 받은 줄 아세요? 150년형을 받습니다. 150년. 네.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형이 150년. 2008년도에. 그럼 재작년인가 죽었어요. 메이도프는. 알겠죠? 그래서 우리도 저 형량을 좀 높이거나 그래야 지금 이거 이 상태 지금 코스닥 차트인데요. 이 차트를 보면은 이건 정말 괴롭거든요. 아니 지금 이러고 있거나 이렇게 지금 가야 되는 이 찰나에 갑자기 이렇게 망가뜨리면 우리는 어쩌라는 겁니까? 동학개미는 어쩌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처는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이거는요. 신문 기사에도 나왔고요. TV방송, 공영방송, KBS, MBC, SBS, 종편방송, YTN 연합뉴스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선광이라는 종목입니다. 주봉이죠. 그냥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자, 나온 겁니다. 그냥 읽어 드릴게요. 창업주 동생, 현 사내이사입니다. 신정구 명예회장님께서 60억 매도를 하셨고요. 그리고 친인척 심중식님, 심정식님 각각 5만 주, 5천 주 매도하셨고요. 그리고 심중식 부회장의 친인척 5분께서 매도 100억 하셔서 현금화 하셨습니다. 현금화 하셨어요. 현금화 하셔서 주가를 이렇게 떨어뜨릴 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네, 여기서부터는 이거 좀 약간 공매도 성격이 난다. 나중에 쇼커버링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예, 공매도의 냄새가 나고 이거는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얘기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그죠? 자, 이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한테 돈을 벌어서 좋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지금 좌절을 겪고 있다고요. 351억 원 그리고 여기는요 600억에 예. 그러니까 하루에 많아야 5억, 4억 반대매매 이 정도. 그래서 뭐 한 달 평균 한 140억, 130억, 120억, 많게는 180억 이 정도만 해도요. 이게 반대매매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4월 중순에 100억씩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심각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주가를 봐봐요. 4월 중순부터 주가 그죠? 이상 없잖아요. 꼬리 달고 다시 말아 올리잖아요. 그죠? 이랬잖아요. 100억씩 나왔는데도.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바로 이때 351억 반대매매 나오고 드디어 이때 예, 놀랍게도 예, 600억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5월 달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반대매매 그냥 깡통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외상은 안 됩니다. 신용하지 마시고요. 늘 현금 갖고 매매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서울가스 주봉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 자리, 야, 멋져요. 그죠? 자, 보실게요. 이 서울가스는요, 임원 7분께서, 이거 장내 매도라고요. 예, 장중에. 자, 15차례에 걸쳐서 14억을 매도했어요. 14억 매도했다고 그러니까요. 원체 금액이 크니까 애게게 이러는데요. 애게게 아닙니다. 이 정도면. 그게 되게 큰 거죠. 그죠? 그리고 이분들, 얄미워. 자, 그 다음에요. 자, 김영민 회장님께서 456억. 그냥 457억. 예, 매도하셔서 현금화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일단 그렇죠. 예, 그죠? 라모 씨, 라모모 대표가 일단 체포는 됐습니다. 고소를 했기 때문에 체포를 됐는데 지금 13일이 지났어요. 13일이. 이거는요. 누가 고소장을 제출을 해야 이 조사를 하는 걸까요? 이거는요. 대한민국 주식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이건 하나의 엄청난 코리아 게이트고요. 전 정부의 청와대 행정 쪽에 일하시는 행정관도 연계돼 있고요. 지금 상장돼 있는 모 리조또 관련 그 전 회장님께서도 관련이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모든 기관이, 그리고 국민연금도 여기 들어가서요, 한 6, 70% 손해를 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그리고 정확하게 이쯤 자리에서 어떻게 매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이거는 100%로 공매도로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이 CFD라고 하는 여기서 나오는 어떤 물량은 누가 도대체 매도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금융기관에서 철저하게, 그러니까 CFD 같은 저런 상품이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 정말 철저히 조사했어요. 정관계 다 필요해요. 정치, 그 다음에 변호사 쪽, 그 다음에 의사, 그쪽 관계자들 다 일일이, 예, 다 한 분 한 분, 얘기 들어보시고요. 빨리 되돌려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날도 엄청났고요. 더 충격적인 거는 이날이었다고요. 하루에 600억이라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이 대한민국,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 바닥에 언제 왔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김대중 대통령 때 이 시장이 들어왔어요. 그 대통령 때. 아시겠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프로그램 만드는 데에 시작을 했고요. 정확히는요, 노태우 정권 마지막, 그때 시작을 했어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언제 대통령 한지 아세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 노태우 대통령은 88년도부터 했어요. 88, 89, 90, 91, 92. 그럼 93년도에는 김영삼 대통령, 93, 94, 95, 96, 97. 그 다음에 98년, 우리 IMF 김대중 대통령.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시작한 건 정확하게 90년대부터 이쪽 바닥에 와서 캔들이랑부터 하나씩 뜯어보고 여기까지 자리 잡고 온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그때로부터 지금 30년이 지났는데요. 지금같이 이런 상황은요,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요, 거의 사기 공화국이에요, 공화국. 이거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선진국, 경제대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뭐 어디 저쪽 무슨 과테말라, 지금 아니면 저 남미 쪽 있잖아요. 베네수엘라, 이런 데서는 가능해요, 이 차트가. 근데, 아니,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지금 3주째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 4주, 5주째 한 달 내내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 동학개미 여러분들은 진짜 다 그냥 원금 다 손실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대성홀딩스 보겠어요. 자, 김 회장의 동생인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님은 대성홀딩스를 통해서 8월부터 3월까지, 그러니까 8월이 대충 이쯤이더라고요. 야, 8월부터 여기가 3월이잖아요. 여기 327 써있잖아요. 3월. 8월부터, 예? 3월까지, 얼마? 무려 1,601억 원을 현금화 하셨어요. 키움 회장님은 사회 환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여기서, 거래량도 없는데, 자,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과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얘가 여기서 스타트해서요,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건요, 자,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가 30년 동안 작전하는 차트나 작전하는 친구들 많이 뭐 만나보고 겪어봤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데요, 이거요, 이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이. 이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마당에서 이렇게 놀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마당이에요, 마당. 그럼 이 회장은, 나는 몰랐어. 가만히 있으니까 뭐 주가가 무슨 뭐 10,000원짜리가 막 14만 원 같네? 그래서 땡큐. 이거 웬일이야. 미안해. 뭐 이러고서 없으면 간 줄 알아. 떠날 때는 말없이 팔았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일 없어요. 이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철저히 조사를 해서 빨리, 가장 중요한 거는 빨리 원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원복 시켜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 정말 좌절을 겪고, 지금까지 저도요, 지금까지 30년 주식 역사에 이런 걸 처음 봤어요. 이게 처음 봤어요.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거로 인해서 진짜 계좌 완전히 지금 깡통되고, 진짜 많아요. 그리고 SG가 됐던 CFD, 여기서 아직까지는 얼마가 더 매도가 나올 거며, 또 이 매도 세력이 누군지를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고, 이거는 검찰과 금융당국 이렇게 합세해서
그쪽에 물론 이제 뭐 프랑스 증권회사에서 알려주겠냐마는 그죠. 하여튼 이거 철저하게 하여튼 파고 해집고 들어가야 돼요. 자, 마지막 다우데이터 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는 거죠. 우리 김익래 다우 키움 그룹 회장님 605억 원 매도 현금하신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김익래 회장님께서는 키움증권,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반대 매매라든가 이런 게 지금 매도세가 키움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사회 의장직을 사퇴하셨고, 그 다음에 605억 원을 전액 어떻게 하신대요? 예, 사회에 환원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건 좀 구체적으로 어디다 환원하시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 없으셔서. 어쨌든 제가 여기까지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그 회장님이라고 존칭을 써줬어요. 그 이제 우리 PD님이 이름 막 부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회장님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진짜 할 도리를 다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사실 회장님에 과연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2023년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고 이거는요 그냥 일탈이 아니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코리아 게이트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있어서는 안 될 엄청난 사건. 그죠? 뭐 여러 가지 지금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저런 사건, 뭐 대장동 사건, 무슨 뭐 돈봉투 사건, 그거 곱하기 100이에요. 곱하기 100이에요. 그러니까. 예. 부산저축은행 2011년 대통령 누구 했었는지 아세요? 예. 그때 이명박 정부였어요. 그죠? 그때 저축은행 사건 났죠. 그죠? 예. 거기 이제 아주 뭐 열심히 부산에서 뭐 고기 잡고 막 식당에서 막 설거지하면서 모은 돈들 1억 5천 2억 그 돈 갖다가 대장동 사업한 거 아닙니까? 그때 여당이었고 지금 뭐 저분이잖아요. 자, 어쨌든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이런 차트는 6개 종목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명분을 삼아서 여러분들이 신용으로 사신 거 쉽게 해봐요. 자, 여러분들이 신용으로 빚2를 했다고 칩시다. 빚2. A라는 종목을 빚으로 열심히 샀어요. 빚내서. 그러면 그 A라는 종목의 대주주가 개인 투자자들이 샀다가 주가가 조정 주면서 물타기 해가지고 신용으로 해서 반등만 주면 이분들이 본전 찾고 좀 약간 수익 나서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회장이요. 그러면 이 A라는 회장인데 내가 그래 내 돈 한 800억 막 2천억 뭐 내가 이 종목을 막 사서 주가를 부양시켜서 올려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불쌍한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 신용으로 지금 사신 그 종목을 내가 내 돈으로 올려가지고 그분들 어쨌든 수익 나게 해주자. 아니 본전이라도 내주게 해주자.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신용 반대인 거예요. 이렇게 신용으로 들어오면요 옳거니 보고 있다가요 그래서 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반대매매 나올 때까지 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써온 겁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식의 상식은 다 잊어라 그 말이에요. 주식의 세상은요, 지금 이게 다 합법이에요. SG, CFD, 뭐 이게 다 합법이에요. 지금 앞서 나열해드린 회장님들, 아니 자기 주식, 자기 지분 갖고 팔았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문제가 되겠어요. 다 합법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늘 드리고 싶은 거는 기준과 원칙을 꼭 정립하자라는 거예요. 내동매매 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3천억 넘게 6개 종목에 아싸 그러고 막 들어온대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하여튼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다 드렸고요. 뭐 다음 주에는 뭐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물론 이제 뭐 금감 원장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부지검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죠. 어쨌든요. 예. 당신네들이 이렇게 뭐 장난치는 것 갖고는 저는 뭐라고 안 해요.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 자체를요. 지금 3주째 망가뜨려서 주가도 안 가고요. 지금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주가가. 지금 변동성도 되게 크고요. 뭐 지금 아주 혼란에 빠졌어요. 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않으시겠죠.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와 저쪽에 용산에 계신 분들을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 주식 인구가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이 주식한다고요. 그러면 남편 몰래 아내 몰래 하시는 분 있죠. 그죠? 그러면 남편이 주식에서 잘못되면 아내한테 영향을 줘요. 아니 소장님 부부가 같이 하는 부부 주식단 있어요. 그래 좋아. 그러면
1,500만 명 잡자고요. 1,500만 명이 지금 이 사태 3주 동안 이런 상황이 되면요. 정말 힘들어지고요. 마지막 보루로 여기 투자해서 조금이라도 좀 생활비 건져보려고 시작했다가 다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다 1,500만 명이 아니고 애가 하나 있다고 쳐봐요. 애가 하나 있다고 쳐봐, 자녀가. 그러면 2,500만 명이요. 애 둘이면 3,500만 명이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사건은 주식 인구가 1,000만 명이면 그에 딸린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까지 힘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려 우리나라 인구의 반 50% 이상이 다 박살이 날 수 있는 거예요. 내년 총선이잖아요. 이거 빨리 되돌려 놔라. 빨리 되돌려 놔라. 내가 다 용서하마. 빨리 끌어올리세요. 끌어올려서 빨리 원위치 갖다 놓고요. 빨리 갖다 놓죠. 이거 외국에서 보면요. 이거 진짜,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고맙습니다.